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국민의힘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은 어저께 공개적으로 당이 콩가루 집안처럼 돼버렸다. 당이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당내에서 그를 영입해야 된다. 또 그 당과 국민의힘당이 합당해야 된다. 그리고 합당한 가운데 이 안철수 씨 등 당내 서울시장 희망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후보를 따로 내고 그리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 이 단일화 경쟁을 해서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그의 입당은 반대한다. 그게 곁들여 가지고 오세훈 전 시장은 안철수 씨가 우리 당에 입당해서 실상 후보 경선에 나선다면 나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와가지고 얼핏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이게 콩가루 집안이다. 왜 안철수에게 눈길을 주느냐. 우리 당 후보를 내세워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 당 후보 안철수 그리고 여당 후보 3자 대결 구도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눈길을 안철수 씨한테 두느냐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말의 배경에는 최근 연초의 여론조사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당이 여당이 민주당을 약간 앞선다. 특히 어제 발표된 관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하면 국민의힘당이 33.5% 그리고 민주당이 28.3%. 그러니까 약 5% 가까이 오차 범위 밖의 지지율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자신감을 가진 거 아니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독자 후보를 내고 현 상태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돼서 안철수 후보가 따로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하고 3파전 할 때 국민의힘당 후보가 패배한다. 2등 아니면 3등 하고 만다. 그 선거는 1등을 해야지요. 패배한다. 따라서 이 당이 콩가루 집안으로 된 글쎄 이 원조적 책임은 김종인 위원장 자신에게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 4월 15일 이후에 비상대책위를 꾸려가지고 지금 9개월째 됐는데 당이 확실한 구심점을 갖고 제1야당의 대안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굳건히 섰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로 가지고 그가 말한 대로 당의 콩가루 집안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 기관을 종합하면 대선 후보 1등 자리를 국민의힘 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따라가거나 꺾을만한 후보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금 무소속으로 밖에 나가 있죠. 그걸 입당시키지 않는 이유도 해결할 뿐 아니라 그 당내에는 윤석열 후보와 경쟁할 만한 그런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있고, 또 당내 서울시장 후보 누구도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 중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인 위원장이 예를 들면 우리는 32% 정도고 민주당은 28% 정도다.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니까 독자 후보가 이길 수 있다. 그건 한 면만 본 겁니다.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할 수 없다는 게 30%에 달해요. 지금 4년 차의 문재인 정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거, 그 시청자 여러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습니까?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하나도 없고, 잘못한 거 사과라고 하는 것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건성으로 사과한 거 외에는 북한이 어제 그저께 김정은이가 전술핵 무기를 개발했고, 전술핵 무기는 사거리가 1000km 미만이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그리고 판문점에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하나도 사정 변경이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여전히 코로나를 갖고 연대하자느니 비대면 화상회의도 가능하자느니 이런 소리를 계속 내뱉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코로나 어느 것에도 국민의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야당이 이 분야에 있어서 확실한 대안을 4.15 선거 이후에 비록 세력에 있어서는 의석수에서는 밀렸다 하더라도 주택론은 우리는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극복은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 재난복지기금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남북 문제는 어떤 우리가 대안을 갖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매일 대통령과 여당이 하고 있는 일 성명에 대해서 봉숭아 학당 학생들처럼 모여갖고 한마디씩 던지는 것으로 공중에 퍼날려 버리고 그 주제들에 대해서 확실히 묶어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어야지요. 그러니까 30%의 이 부동층이 문재인 정권 4년차 이와 같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30% 부동층의 대부분이 우리는 제1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제1야당 지지율이 60% 이상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당내에 있는 사람 가운데 대선 후보도 우뚝 솟을 수 있고 서울시장 후보도 우뚝 솟을 수 있어서 윤석열도 안철수도 이렇게 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가 콩가루 집안을 만든 원조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낱말하듯이 이렇게 던지듯이 얘기하는 거, 이것은 제1야당을 바라다보는 국민, 대한 세력이 굳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통탄할 일이고 개탄할 일이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좀 민망하지만은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돼서 싸고 도는 여러 얘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부득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맞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반년 전서부터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수처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처장 후보가 야당 후보가 이 비토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안을 시행도 하기 전에 강압적으로 독재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거부권을 말살해버리는 이런 법률을 비롯해서 많은 법률들이 입법 독재로 이렇게 번지고 있을 때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수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강력히 항의하라. 면담을 불응하면 면회실에 찾아가서 면담 신청서를 쓰고 그 앉아 기다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과거 강성 야당 시절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향해서 했던 그와 같은 태도의 한 면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 꿀리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당 당수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야지. 둘째로는 최근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뭔가 이렇게 유도돼 가는 모습, 그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이낙연 대표가 정상회담을 주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번지니까 그건 금시초문이라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 이렇게 발을 빼긴 했지만은 뭔가 물밑으로 여당과 모색을 하고 있지 않냐. 그 모색 중에는 이원집정제 개헌을 내년 서울시장 선거 직후에 이원집정제 개헌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의 의사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낙연 씨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에는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버리고 공수처까지 생기게 되면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판은 더욱 확실히 될 것이다. 왜?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의 실권 없는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도
사정권을 확실하게 발동할 수 있는 그 힘이 빠진 상태가 되니까 그 이원집정제가 되면 자신이 대통령을 할 수도 있고 청와대 주인공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에게도 유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원집정부제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이낙연 대표 또는 민주당의 실세들하고 김종인 대표가 뭔가 밀당이 이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작년에 3개월 전에도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개헌을 아직도 모색하고 있느냐 답하라고 했는데 아직 답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이 나온 김에 김종인 대표 이 방송 듣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 말이 당신 박찬종 말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듣고 다니냐라든지 저를 논박하든지 아니라든지 그걸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야당 대표 이와 같이 이 폭주하는 입법 독재 하에 국회를 180석으로 장악하는 이런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하는 제1야당의 당수는 모름지기 모든 반정부 세력, 거기에 주사파나 좌경이 아닌 모든 세력을 아우러 가지고 그 선두에 서서 향도 노릇을 해야 합니다. 향도. 그런데 김종인 대표는 그런 점에서 존재감이 없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이것이 논쟁의 핵심을 피한 정권투쟁과의 핵심에서 벗어난 논쟁거리를 만든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자초한 콩가루 집안 이런 걸 화두로 꺼내가지고 거기에 몰입되게 하는, 이건 정말로 제1야당의 대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눌러앉아 있는 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는 어렵게 되고 제1야당으로서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정권 교체가 어려운 파탄 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비상체제를 조속히 해체, 극복하고 당을 새로운 모습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새로 뽑든지 하는 비상한 결단을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